자, 그래서 설문지를 대체로 만들면 이런 방식으로 만드실 거예요. 그 포맷은 각각 달라요. 상관없어. 근데 대체로 뭐 아는 거가 기본적인 설문지들이 있잖아요. 그 뭐 예를 들어 내가 뭐 분노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류의 설문지 같은 거 뭐 1, 2, 3, 4 어쩌고 저쩌고 해서 전혀 조금 상당히 매우 뭐 이런 류의 것들 나오는 그런 류의 메인 설문지들이 있을 뿐더러 거기에 덧붙여서 그 사람의 기본 정보 같은 걸 물어보는 설문지 있겠죠. 나이 적어주시고 남년지 표시해 주시고 뭐 학생이면 학년 표시하라고 하고 그 외에 내가 더 물어보고 싶은 것들 뭐 담배는 피우세요? 뭐라든가 하여튼 내가 뭐 알고 싶은 것들 더 있을 거잖아요. 그죠? 뭐 아버지 어머니랑 같이 삽니까? 뭐라든가 그런 류의 것들이 있으면은 그런 건 따로 뭐 표지에 다시 더 만들든지 기타 등등 인적사항 물어보는 질문지를 더 만들든지 그렇게 하시겠죠. 자기들 되게 우울하게 수업 듣는다? 그거 알아요? 난 자기들 사랑하는데 자기들 굉장히 울적하게 수업을 듣고 있어요.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저 내담자들 만나가지고 상담해주면서 우울한 사람 여럿 건지다가 왔거든요. 너무 우울해 하길래 인생은 우울한 게 본질이라고 세게 얘기해줬더니 굉장히 좋아하면서 행복해지고 나간 사람이 한 명 있고 삐딱하게 들어와가지고 막 웃다가 선생님 오늘 상담 유쾌했어요 이러고 가신 분이 계신데 상담이 유쾌하면 어떡하나? 자, 이런 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코딩할 때는 예를 들어 내가 50명을 했든 5,000명을 했든 개인 남바가 중요하겠죠. 남바는 일단 개별적으로 그냥 다 매겨주셔야 돼요. 설문지 500부가 200부 기준으로 하죠. 200부가 있다. 1번부터 200번까지 일단 매기겠죠. 그죠? 그게 아이디예요. 개 아이디. 그 아이디 200명이면 1번일 때는 1번 이렇게 쓰는 것보다 001 이렇게 써야 맞겠죠. 그죠? 자, 아이디는 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귀퉁이 하나 적어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나는 나이를 물었어요. 그러면 나이 100살 넘은 애들 잘 없을 테니까 두 자리 숫자면 얘도 되겠죠? 그죠? 될 거고 성별, 남녀 이렇게 표시를 했을 때 나중에 여러분이 코딩하실 때 자기가 뭐에다가 몇 점을 줬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남자를 1점으로 하고 여자를 2점으로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남자의 표시를 하면 걔는 1이 되는 거고 여자에다가 클릭을 해두면 그건 2가 되겠죠. 그래놓고 연구 결과를 할 땐 2점이 남자였어. 이러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거죠. 앞쪽에 있는 거가 무조건 1, 뒤로 가면 2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이도 저도 아닌 중성이다. 그럼 3이겠죠. 그죠? 성별 그렇게 했고 자 종교 같은 거라든지 취미든 뭐든 자기가 알고 싶은 인적사항, 기본적인 사항 같은 거에서 이런 게 나왔으면 한 변인 내에서 이게 몇 개든지 간에 코딩할 때는 숫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거에 1, 두 번째 거에 2, 세 번째 거에 3, 그 다음 거에 4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요.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그 외 종교에다가 뭐 딴 거를 써가지고 내가 더 코딩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면 숫자를 부여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종교란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1, 2, 3, 4, 뭐 5든 5까지 있다고 하더라도 1, 2, 3, 4 중에서 한 숫자만 가져가겠죠.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의 특징이 거기에서 숫자로 코딩이 된 거예요. 가능하시겠죠? 자, 그럼 그 코딩을 한번 해볼게요. 이 SPSS에 쓸 자료 같은 거를 입력을 할 때 가장 무식한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가장 무식한 방법은 SPSS를 켜놓고 거기서 직접 입력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한 50개 넘어가기 시작하면 골이 뱅뱅 돌아가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해도 돼. 설문지가 되게 짧고 사람이 굉장히 적으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설문지가 좀 긴 거 한 서너 개 돌렸고 사람이 한 100명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건 비추예요. 어떤 사람들은 엑셀에다가 넣고 엑셀을 불러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가 엑셀 좋아하면 그렇게 하세요. 난 근데 회사에 근무를 안 해봐서 엑셀이랑 별로 안 친해. 엑셀 하면서 피를 여러 번 봤다. 이 기억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방식은 대체로 엑셀이랑 별로 안 친한 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식인데 타임을 굉장히 많이 그나마 세이빙 해주는 방식이에요. 그걸 알려드릴게요. 자, 그 컴퓨터에 들어가서 기본 프로그램에서 뭐죠? 보조 프로그램 클릭하고 나면 이런 것들이 도루룽 뜨죠.
그 중에서 메모장이라는 거 아시죠? 메모장을 띄우는 거예요. 자, 오늘 알려드리는 방식대로 안 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 SPSS에 직접 입력하겠어요. 그분은 직접 입력하시는 거예요. 일주일 걸려라? 우린 7시간도 안 돼서 다 할 때 넌 일주일 걸릴 거야. 이렇게 악담을 하면 안 되겠죠. 자, 아까 있었던 요거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런 슬픈 공부를 할 때는 좀 농담의 거리들을 많이 찾아내셔야 돼요. 이런 공부는 참 슬프잖아. 그죠? 우리는 상담을 공부하러 들어온 사람들인데 어쩌다 통계에 묶여가지고 이렇게 비루한 인생을 살까? 이거 생각하기 시작하면 되게 우울해지잖아요. 그죠? 난 되게 우울했거든요. 자, 처음에 여러분 200명 하셨으니까 아이디 세 자리로 주셨죠? 자, 001 됐죠? 자, 1번에서 그 다음 나이 몇 살 붙여가지고 해도 되고 자기 헷갈리면 떼어도 상관없어요. 한 칸 떼어도 상관없는데 익숙해지면 나중에 잘 안 띄게 될 거예요. 덩어리로 하나 쭉 쓰고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덩어리로 하나 쭉 쓰고 이런 방식을 쓰는데 그 방식으로 보여드릴게요. 001 했다. 그 다음 나이 19세였다고 칠게요. 내가 받는 첫 번째 학생의 자료가. 그 다음에 성별 했더니 남자. 그럼 1이겠죠. 종교 1, 2, 3, 4번 중에서 1번 하면은 여기 내가 알고 싶었었던 기본 인적 자료는 지금 코딩 다 했죠. 그러면 요거 끝나고 그 다음에 한 칸 넘겼더니 얘가 대답한 분노 질문지 내용이 쭉 나오는 거예요. 질문지 사용하실 때 그 질문지에 이게 1, 2, 3, 4점으로 돼 있든 0, 1, 2, 3으로 돼 있든 그건 아마 사용하는 질문지의 설명서에 있을 거예요. 뭐 전혀 아니다 싶으면 0점을 줬고 뭐 매우이면 최대 3점까지 준다. 뭐 이런 것들은 각 설문지들마다 다 소개되어 있는 데 있거든요. 그거 따라서 주시면 돼요. 전 창조적으로 2, 4, 6, 8로 주면 안 될까요? 하시면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설문지는 점수 주는 거가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0, 1, 2, 3이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막 여기다가 체크를 해놨겠죠? 띠리 뭐 이렇게 체크를 해놨겠죠. 그럼 그대로 쫙 읽어 나가시면 돼요. 0, 1, 2, 3이니까 뭐 0, 1, 0, 3, 2, 3, 0, 4, 3, 4. 그럼 그대로 아까 그 메모장에다가 쓰시면 된다고요. 되죠? 그대로 해볼게요. 여기 기본 인적 사항은 다 했고 그 다음에 분노 질문지부터 한다. 뭐 0, 1, 0, 2, 0, 3, 0, 4 2, 4 이렇게 하나를 했고 뒤에 10번, 11번 쭉 붙여서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소머즈가 아닌 다음에 헷갈리겠죠. 한 10개 써주고 난 다음에 한번 떼주시는 게 편해요. 10번까지 난 하고 한번 띄우고 11번부터 뭐 20 몇 번까지를 써주겠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표시해 놓은 것도 해주는 거죠. 뭐 이렇게 나갔겠죠. 대충 20 몇 번까지 했다라고 하고 예제로 자, 첫 번째 사람 거 이렇게 다 코딩을 했고 두 번째 사람 거는 002 뭐 여자 2 여자가 아니고 나이 먼저 해야지 24살의 여자 종교는 무교 1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대답한 것도 이렇게 막 쓰겠죠. 그죠? 그리고 또 쓰겠지. 이렇게 해서 이게 200개면 1번부터 200까지 내려간다고요. 아시겠죠? 이렇게 코딩하는 거가 메모장에 코딩하는 거가 내 개인적으로 써봤을 때는 제일 편해. 뒤로 길게 갈 수 있겠죠. 내가 사용한 게 너무 많으면은 그 사용한 게 많아가지고 너무 뒤로 길게 간다 싶으면 001 해가지고 내가 설문지를 3개를 했는데 각각의 문항이 50문항씩이야. 예를 들어서 50문항, 50문항, 60문항 이렇게 되면 그러면 50개, 50개, 60개 너무 무식하잖아요. 그럴 때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 떼가지고 첫 번째는 인적사항하고 50문항까지 다 했으면 이 파일은 파일대로 저장을 하고 다른 파일 새로 하나 열어가지고 그 다음에 아이디 넘버만 주면 되잖아요. 001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설문지 자료 쫙 적어준다고요. 길잖아요? 그럼 그건 그대로 또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001 하고 난 다음에 또 세 번째 자료 쫙 적어준다고요.
그리고 SPSS 불러올 때 불러오고 난 다음에 다른 자료도 불러오겠습니까 해가지고 다 붙이면 돼요. 설문지가 정말 길 수 있잖아요. 그죠? 붙이면 되기 때문에 안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수천 명 자료까지도 다 넣을 수가 있겠죠. 자, 요렇게 해가지고 요걸 일단 저장을 해볼게요. 저장하기. 통계는 괴로워. 나중에 하다 보면 이거 나중에 저장 어디다 했는지 알지도 못할 거야. 바탕화면. 그래서 통계는 괴로워. 이렇게 그 논문을 계속 쓰다 보면 처음에 저장되는 파일명은 내가 관심 있었던 뭐 우울과 자존감 넘버 1, 우울과 자존감 넘버 2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는 li 아직 남았네. 점 한글 워드 프로세스 다 거의 다 그렇게 돼요. 아직도 이렇다니 이따위로 안 되다니 뭐 안 되면 죽으리 뭐 이런 파일들이 되죠. 전 그런 파일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논문은 죽이리 뭐 이런 거. 자, 통계는 괴로워 메모장에 다 이게 한 200명짜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제 이건 닫고 숫자 부여하는 거 어렵지 않으시죠? 어려우시면 다시 얘기하시면 됩니다. SPSS를 띄워보겠습니다. 이거 아니군요. 이거 그냥 하면은 뜰 것 같아요. 방금 제가 그냥 데이터 파일을 열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기는 하는데 대개 SPSS 열면 그 자료 어떤 거 여시겠습니까? 묻는 그 장면부터 나오기는 해요. 그 장면부터 시작을 해도 상관이 없고 그거 무시하셔도 상관이 없고 자, 여러분 여기서 파일이라고 하는 거 한글 쓰는 거랑 동일해요. 한글 쓸 때 한글 파일 하고 난 다음에 열기 하면 되죠. 근데 그건 한글 파일일 때 얘기고 그죠? 다른 파일일 때는 조금 달랐었죠. SPSS도 마찬가지라서 기본 SPSS 자료인 것 같으면 열기 누르고 자기가 그 이름 불러드리면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 메일로 보내드린 거 있잖아요. 그건 이거 SPSS 띄우고 난 다음에 위에서 열기 눌러가지고 그 자료 불러드리면 돼요. 연습문제 1, 연습문제 2 불러드리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아까 했었던 건 무슨 자료라고요? 텍스트 데이터였죠. 메모장에서 한 거잖아요. 메모장에서 했을 때 아까 통계는 괴로워.txt였죠. 기억나세요? 그들의 손사인을 잠시 봤습니다. 통계는 괴로워.txt라는 게 텍스트 파일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방금 여러분이 저랑 같이 하셨던 거는 텍스트 데이터 읽기를 클릭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거 순서 기억 안 나면 이거 자료로 남아 있으니까 다시 나중에 한번 보세요. 텍스트 데이터 읽기 클릭 했더니 어떤 텍스트 데이터를 읽을까요? 뜨죠? 이거 한글이랑 똑같죠, 그죠? 그럼 아까 우리 여기 바탕화면에 통계는 괴로워 txt를 저장을 했었죠. 저는 이걸 부르겠습니다 라고 하고 걔를 열어주세요 라고 하면 텍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서 이게 어떻게 생겨먹은 거예요? 라고 묻는 이 창이 뜨는데 이건 설명하려고 그러면 조금 복잡하니까 제가 아주 단순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있는 그대로를 무조건 다음 클릭하시면 되는데 자, 딱 하나만 바꿀게요. 우리가 아까 왜 001, 19, 1, 2 한 번 띄고 그 다음에 다다다다다다다 쓰고 한 번 띄고 이렇게 나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쉼표라든지 별이라든지 그런 걸로 우리가 그 각각의 변인들을 다 구분해 주지 않았죠. 만약에 쉼표로 구분을 하려면 001 쉼표, 19세 쉼표, 1 쉼표, 종교 쉼표, 그 다음에 또 각각 되는 거에 대해서 1번 답 쉼표, 2번 답 쉼표, 3번 답 쉼표, 4번 답 쉼표를 다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는 안 했죠. 텍스트에 넣을 때 그렇게 넣었으면 이걸 그대로 두면 되는데 요거 하나만 요거로 해주시면 돼요.
고정너비열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바꿔주시고 나머지는 다 다음 누르세요. 됐죠? 고정너비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읽어보면은 다 얘네가 해놓은 게 맞아요. 변수 이름 파일에 처음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 우리 그런 거 안 했잖아. 그죠? 다음. 몇 개의 케이스를 가져오시겠습니까? 다 가져와야지 뭐. 지금 몇 개 있지도 않은데. 그죠? 다음. 그랬는데 이런 선이 이렇게 뜨잖아요. 한글은 참 프렌들리하네. 영어로 되어 있을 때는 읽는 거 참 귀찮았었는데 보니까 그럼 네가 지정해. 뭐 어떻게 나눠지는지 나 잘 모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왜 해보셔서 아시죠? 클릭이 최고야. SPSS는. 그래서 아까 우리 001에서 한번 끊어줘야 되죠? 클릭. 제가 방금 클릭했어요. 보이시죠? 그 다음에 19살이었죠? 여기 끊으면 돼, 안 돼? 실수로 끊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럴 때는 얘를 잡아가지고 뒤로 보내세요. 막 움직이지? 놓잖아요? 그럼 놓은 데 간다? 싫은 수업을 서로 이렇게 강의하고 들을 때는 이런 농담이라도 하는 게 우리의 분위기를 더 암울하게 할 뿐이죠. 자, 19세. 그 다음에 남잔지 여잔지 클릭 하나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각각의 변인이었죠. 기억나죠? 그죠? 다 클릭을 하시는 겁니다. 다 클릭을 해주세요. 왜냐면 얘네 다 구분해야 되니까. 그죠? 됐죠? 그러고 나면 나 다 했어. 그러면 요렇게 할까요? 그러고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얘가. 그러면 내가 무조건 다음이라 그랬죠. 그러면 마침 안 읽어도 상관없어. 그럼 이거 내가 방금 넣었었던 거예요.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됐죠? 근데 나 변수의 이름을 좀 정해줘야 쓰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러면 데이터, 밑에 데이터 보기 말고 나 어디 움직이는지 보이시죠? 변수 보기를 눌러. 그래가지고 첫 번째는 뭐예요? I. 영어로 써도 상관없고 한글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한글 워드 쓰는 거랑 똑같아요. I. D. ID. 그 다음 뭐였죠? 나이. 그 다음은 성별. 성별 이런 건 섹스 이렇게 좀 적어줘야 되는데 그래야 그나마 좀 즐겁지. 종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간단한 이름 명령하면 더 좋아요. 예를 들어 나는 아까 분노 질문지였잖아요. 앵거 질문지였으니까 A1, A2, A3, A4, A5, A6 이렇게 내가 이름을 붙이는 거야 그냥. 그걸 어떤 자들은 분노 질문지 넘버 1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전 그렇게 절대 안 합니다. A1, A2, A3, A4, A5, Q5, A5, A6 이렇게 쭉 내려가겠죠. 자, 어떻게 바뀌었는지 볼까요? 데이터 보기 바뀌어졌죠? 그럼 다 됐잖아. 그죠? 그치만 사실은 다 된 게 아니지. 이거 다 뒤에 거 했다 치고 그냥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그렇게 변수 보기의 이름을 다 여러분이 다 붙였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예를 들어서 질문지들마다 다르겠지만 역산을 해야, 그러니까 역산으로 해야 될 때가 있고 그대로 정산으로 해야 될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자존감 질문지였어. 나는 내가 너무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찬성하는 정도를 전혀 조금 약간 억수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뒤에 가서 어떤 문항에 보면 나 같은 건 죽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되어 있으면 이건 역산을 해줘야 될 거잖아요. 그건 질문지 설명서에 보시면 있어요. 예를 들어서 3번, 5번, 7번, 9번 문항은 역순으로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 0, 1, 2, 3 되어 있는 거를 3, 2, 1, 0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그건 어디서 한다고? 컴퓨트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는 변환. 그죠? 이걸로 하시면 돼요. 데이터였나? 변환이었나? 내 거랑은 조금 다른기는 한데 그걸로 해주시면 돼요. 한 변인을 다른 변인으로 이렇게 바꾸어주기 그런 거 명령어가 있거든요. 지난주 했지? 그걸 보시면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토탈 값을 하시면 되죠. 그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컴퓨터에서 하시면 돼요. 컴퓨터에서 새로운 파일을, 새로운 변인을 지정을 해주면 되죠. 뭐가 있을까? 변수 계산이었나? 대상 변수를 예를 들어서 A 총합 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거 혹시 지난주에 하셨어요? 오케이, 좋아.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A 총합이라는 새로운 토탈 변인을 하나 만들어 주실 수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오케이 누르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 얘는 지금 결과를 보여주는 거고 뒤쪽에 어딘가 생성됐겠죠? A 총합 나오죠. 그죠? 그러면 되게 평균을 볼 때는 그 각각의 변인에 대해서 평균을 보는 게 아니라 토탈 점수 가지고 그 평균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평균을 알아낸다고요. 자, 여기까지 질문. 코딩 안 어렵죠? 여러분이 질문지를 어떤 거에서 연구 주제에 관심이 있는가 그걸 선정하는 거가 첫 번째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연구 관심을 구체화할 수 있는 질문지를 확보를 하셔야 되겠죠. 제가 만들랍니다. 이런 거 곤란하잖아요. 그죠? 만들어진 걸 가능한 한 쓰세요. 그래서 그 질문지를 일단 선정을 하고 지도 교수님하고 논의를 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질문지를 가지고 결과를 받아오겠죠. 사람들한테 뭐 100부든 200부든 돌려가지고 그리고 가져왔으면 그 200부를 딱 쌓아놓고 일단 처음부터 1번부터 200번까지 내가 손수 이렇게 매겨주고 난 다음에 그걸 아까 보조 프로그램 내에서 문서 메모장 그거를 열어가지고 거기다가 다 부여한 숫자를 옮겨주시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바꾸는 거 아무것도 없었었고 텍스트 파일 부르기 하고 난 다음에 하나 창 뜨면 그 고정너비 아니었었다. 그거 하나만 딱 바꿔주고 나머지는 다 다음만 누르면 된다 그랬죠. 그러다 줄 나오는 거 있으면 그 줄에 따라서 이거 각각의 변인이야 나눠주시기만 하면 돼요. 되시겠죠? 그리고 나면 아까 이게 뜨는 거고 근데 그냥 내가 변수 이름을 안 줬을 때는 그냥 베리어블이라는 의미에서 V1, V2, V3, V4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베리어블의 이름을 변수 보기 클릭하고 들어가가지고 쳐주면 되겠죠. 그러면 완성. 기본 완성이 끝났고 토탈 값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변환이라고 하는 거에 들어가가지고 토탈 값을 구하시면 되죠. 그죠? 자, 토탈 값 그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한 질문지의 토탈 값도 나왔고 A의 총합도 나왔고 B의 총합도 나왔어요. 평균을 알아보고 싶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쵸? 분석 들어가가지고 난 너무나 여러 가지 종류의 평균을 구하는 방법을 알고 있군. 그 중에 하나를 쓰겠어. 그리고 쓰시면 된다라는 거죠. 안 어렵죠? 자기들한테 아직 질문지 결과가 없어가지고 약간 조금 멀리 느껴질 수는 있는데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 보내드렸었던 거 그걸로 한번 해볼까요? 요거 데이터는 필요 없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지금 다 지워버려가지고 이렇지 자존감 같은 거 셀프 이스팀이었으니까 뭘로 했을까 아마 2로 했다. E1, E2, E3, E4, E5 쭈르릉 해가지고 E20까지 있었었다. 역순할 건 역산해가지고 다 더했는 값이 자존감 토탈. 그래서 난 이름을 그냥 토탈이라고 많이 붙이는데 자존감 토탈 점수 나와 있고 만족도 satisfy니까 S1, S2, S3, S4 쭈르르릉 다 해가지고 지금 요거 하나만 나와 있어서 그렇지 아까 있는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죠? 되겠죠? 난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 하는 사람은 없으실 거예요. 자. 사람들이 되게 실수하는 거 별거 아닌 거에서 실수를 하거든요. 아이디 같은 거 1은 한 자릿수니까 한 자리로 넣는다라든지 그러면 이게 열이 틀려지잖아.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실수하는 거지. 천천히 따라 하시면 실수하는 경우 별로 없어요. 우리 어차피 자료 남아 있으니까 기억 안 나시면은 자료 보시면서 다시 천천히 따라오시면 돼요. 그러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아이디, 릴리전, 스모크는 그때 왜 했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셨어요. 했어.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걸 여러분 어떻게 평균을 구하시고 제 연습 문제 있었었죠.
기술 통계량을 구하시오. 그죠? 기술 통계, 이거 두 번째 거네요. 두 번째 겁니다. 두 번째 문제. 여기 파일에 나와 있는 문제는 저랑 같이 푸실 거예요. 자, 연습 문제 2 먼저 보시죠. 주어진 파일에서 기술 통계량을 구하십시오. 자존감, 만족감, 평균 표준 편차, 최소 최대값 구하십시오. 종교랑 흡연의 빈도 구하십시오. 라고 하면 사실 여러분이 더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지금 집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좀 할게요. 자, 왜 날 집에 보내려고 그래? 자, 분석을 누르시겠죠? 기술 통계량을 눌렀단 말입니다. 빈도 분석하셔도 상관없고, 근데 빈도 분석 누르면은 얘네들의 빈도까지 다 하니까 그냥 저는 기술 통계를 눌렀습니다. 기술 통계를 눌러서 아까 뭘 하라고? 자존감이랑 만족감 하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자존감 클릭하고 보내시고, 만족감 클릭하고 보내시고, 옵션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젠 아무도 나의 강의를 보지 않아. 각자 열심히 자기 노트북만 볼 뿐. 그런 자세가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기술 통계 옵션에서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디폴트처럼 들어가 있는 거가 평균 기본 보여주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최소 최대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뭐 내가 더 할 거 없으니까 오케이 계속입니다. 해가지고 다시 돌아왔으니까 확인 누르시면 되겠죠. 확인. 자, 그랬더니 처리 중이라고 자기가 일을 열심히 한다라는 듯한 뉘앙스를 SPSS가 막 풍기죠. 자, 요게 지금 그들이 한 거죠. 우리는 되게 신경 써서 했는데 딸랑요 표 하나 주셨네요. 이거 해야 되는 거 맞죠? 그죠? 자, 표정이 우울하신 분들은 저녁을 맛을 없는 걸 드셔서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교랑 흡연의 빈도를 구하시오. 그렇겠죠. 종교는 아까 1, 2, 3, 4가 있었었는데 흡연법 뭐 한다 안 한다가 있을 테니까 1, 2 정도가 있겠죠. 그런 정도가 있었으니까 빈도 알고 싶겠죠. 9,000명이라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손으로 헤아리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면 빈도는 아까 분석 들어갔을 때 기술 통계에서 빈도 분석을 클릭하셔야 되겠죠. 그죠? 아무도 내가 하는 거에 관심은 없지만 전 열심히 합니다. 자, 종교, 릴리전도 알고 싶고 스모크도 알고 싶다. 근데 이 종교라든지 스모크 같은 건 내가 1, 2 이렇게 주기는 했지만 이 평균을 아는 거가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짝에도 의미가 없어요. 그죠? 어머, 흡연은 봤더니 평균이 1.58?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때 1이라는 건 내가 임의로 부여한 숫자지 실제로 산술적으로 의미를 가진 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적다 많다 해가지고 예를 들어 리커트 몇 점 척도 같은 경우에는 산술적으로 의미가 그래도 있으니까 그런 건 괜찮죠. 키다, 체중이다, 산술적으로 다 의미 있는 얘기들이죠. 그런 거는 평균을 보는 게 의미가 있지만 남자 1점, 여자 2점 줘가지고 내가 숫자를 부여해 준 것일 뿐인데 이거의 평균을 구하고 있으면 또라이죠. 그죠? 그런 질적인 변인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만약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려면 평균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카이스퀘어라고 하는 4주차짜리를 들으셔야 돼요. 나 무슨 학원 강사 같지 않아요? 4주차에 오세요. 4주차 이러면서 내가 안 하니까 이러면서 자, 그래서 릴리전하고 스모크에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평균을 알고 싶다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그냥 임의로 부여한 숫자이기 때문에 평균 따위는 우린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냥 빈도가 궁금할 뿐. 그래서 빈도 오케이 확인했더니 프로세싱을 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릴리전에 대해서 먼저 보여주고 스모크에 대해서 그 다음 보여주죠. 릴리전 1번에선 22명, 2번에 14명, 3번에 21명, 4번에 15명이었습니다. 퍼센티지는 각각 저러했었습니다. 스모크 안 하는 놈 하는 놈 이랬었습니다. 퍼센테이지는 저렇습니다. 이런 건 빈도가 더 중요하니까요. 그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한테 스모크를 하는 자와 하지 않는 자들 각각의 여기는 뭘 썼지? 자존감이랑 우울 썼나? 자존감과 우울의 평균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하실 수 있겠죠. 우리 아까 했잖아. 여러분의 표정의 포스트는
네가 끝까지 할 거면서 왜 물어? 하는 그런 포스가 약간 느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할 겁니다. 그게 2번이죠. 종교에 따른 자존감과 만족감의 기술 통계량을 구하시오. 이런 거 논문에서는 쓰지 않아요. 종교에 따라서 만약 차이가 있는가라고 하면 분석 들어가가지고 평균 비교 들어가고 난 다음에 평균을 아예 비교를 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 평균 비교 t-테스트 값을 내세우면서 통계랑 표준 편차까지 같이 보여주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맡은 게 통계까지기 때문에, 평균까지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것 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도 기왕지사 이런 거 하면 재밌잖아요. 자, 한 번만 더 재밌다고 하면 돌 날라올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자, 집단별 평균 분석. 이게 첫 번째 거였었죠. 그죠? 아까 뭘 하라고, 독립변수를 뭘 하라고, 뭐 이런 얘기 우리 했었었죠. 그죠? 종교에 따른, 이니까 종교가, 릴리전이 독립변수. 뭘 보라고? 자존감과 만족감. 그럼 얘네가 종속, 디펜던트 하죠. 자존감과 만족감 보십시오. 옵션 뭘 보고 싶습니까? 뭐 평균, 케이스 수도 뭐 오케이, 케이스 수도 나쁘지 않고 표준 편차. 최소 최대값 알고 싶으면 이거 클릭해가지고 이쪽으로 보내시면 돼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평소에 SPSS에 깔린 원한이 많았었다. 너에게 고통을 주겠어. 모든 통계량을 다 보여줘. 이러실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건 굉장히 즐거운 농담인데 아무도 웃지 않으십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바스트 하고 나서 이 테이블 다시 보시면 굉장히 즐겁게 웃어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눈 맞춤조차 없는 우리 사랑하는 상담 심리학과 여러분들. 자, 계속합니다. 자, 그래서 옵션은 그렇게 정했고 확인 눌렀더니 나오죠? 보고서 해서 자, 릴리전 각각에 따라서 1, 2, 3, 4의 릴리전에 따라서 자존감과 만족감, 평균 편집 편차 나왔죠. 하나 같이 할 걸 그랬네. 하나 더 하죠. 평균 들어가가지고 독립변수 릴리전 말고 스모크로 하면 어떨까요? 오케이, 스모크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스모크 하는 자와 하지 않는 자에 따라서 자존감과 만족감이 이러저러하게 나왔습니다. 궁금한 건 그거잖아. 얘랑 차이가 나는지. 그건 다음 주에 한다라는 거죠. 두 집단 비교. 그러니까 스모크 하는 자 한 집단, 스모크 안 하는 자 한 집단 이렇게 나눴을 때 그 두 집단 간에 자존감의 차이가 있는가. 그게 인디펜던트 샘플 t-테스트 그렇게 되겠죠. 그죠? 예를 들어 이럴 수도 있겠죠. 스모크를 하던 자가 지금 금연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어. 그래가지고 금연 프로그램 시작할 때의 자존감이랑 금연 프로그램 끝날 때의 자존감이랑 뭐 이런 거 비교해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너랑 나랑 독립된 게 아니라 같은 자에게서 2번을 한 거니까 그거는 쌍비교라 그러나 paired t-테스트라고 해가지고 하실 수가 있어요. 다시. 자,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럼 2번까지 했죠? 기술 통계표로 한글에 옮겨보래요. 이런 거 있을 때 우리 분위기가 좀 더 이렇게 화기애애했다면 자, 어느 분이 나오셔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하면 여러분이 막 저요 하고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쉬운 걸 이렇게 딱 하시면서 마우스를 싹 한 바퀴 돌리시고 가지고 오시면 뭔가 이 마우스가 이 중간에 오니까 이렇게 선이 딱 뜨죠? 이건 좀 더 세련된 프로그램이구나. 저는 까만 선이 뜨거든요. 얘는 노란 선이 떴어. 그렇게 떴을 때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면 복사라고 뜨죠. 그죠? 쇼핑몰에서 그림 가져올 때랑 동일해요. 그럼 복사 이렇게 누르고 난 다음에 자, 기왕지사 내가 지금 띄워놓은 거가 PPT니까 PPT로 하죠. 새 슬라이드. 자, PPT에서도 이게 붙는가? 붙긴 붙었는데 너무 크게 붙었죠? 그럼 좀 줄이시면 돼요. 자, 그럼 괜히 PPT를 했구나 싶을 땐 얼른 닫아버리시고 한글을 다시 띄우시는 거죠. 한글 떴죠? 붙이기 하시면 되죠? 그러면은 표 붙죠? 그죠? 표 붙었는데 별로 안 이쁘죠? 그러면 이거를 편집을 하시면 된다고요. 릴리전, 글자가 너무 작아요. 한 24로 확 키워져 버리시죠? 아시겠죠? 편집 가능하시겠죠? 그리고 난 다음 위에는 뭐 그런 거 써주는 거 있잖아. 표 1. 삶은 힘들어. 뭐 이런 거.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하시겠죠? 그래요.
제가 너무 여러분을 어린애 취급한다라고 느껴지시면 여러분이 그만큼 반응이 없었다 이렇게 반성을 하시면 돼요. 자, 3번까지 했습니다. 흡연 유무에 따라서 자존감의 평균은 어떠한지 막대 그래프로 그리시오. 이런 거 학술 논문에서는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오늘 밤에 우리가 서로를 즐겁게 할 수 있는 하나의 그거다 생각을 하시고 그래프도 그리러 가시는 겁니다. 자, 아까 봤었던 거랑 동일한 거 떴죠? 그죠? 선을 하면 이런 선이 뜰 것이고 영역 도표, 원, 산점도라고 나오는 거는 스캐터 다트라고 하는 그거예요. 히스토그램 뭐 이런 거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막대로 하라 그랬죠. 오케이, 막대로 해보도록 할게요. 흡연이랑 자존감이랑 그렇게 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뭘까요? 3차원이면 변인 3개겠죠. 우린 죽었다 깨나도 지금 2차원이죠. 흡연하고 안 하고가 X축을 차지했을 때 그 자존감이 어떠냐 이것만 보여주면 되니까 첫 번째 거 가지고 오면 되겠죠. 그죠? 어떻게 하시라고요? 클릭해가지고 이놈을 땡겨. 그냥 갖다 주기 싫으면 이렇게 한 바퀴 돌리셔도 돼요. 그러다가 여기 나봤어.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렇게라도 해서 강의가 즐거울 수만 있다면 더 쓰러질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자, X축에 아까 뭐였죠? 흡연 유무, 스모크 이렇게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스모크 가져왔죠. 그 다음에 Y축은 자존감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봐 줄래? 라고 했더니 나왔죠. 헐, 별 차이 없는 걸 이런 느낌이 드시더라도 그냥 일단 저렇게 그래프를 만들 수가 있겠다까지만 여러분이 아시면 되고 막대 그래프로 그리시오. 자, 이걸 또 한글에다 옮기시오. 그러면 딱 가까이 오면 노란 선 뜨죠. 그죠? 오른 클릭해가지고 복사하기 빈 문서 가져와서 클릭해서 붙이면 여기에 잘 붙겠죠. 어머, 너무 크잖아. 남들이 보지 못하게 작게 만들어 버리겠어. 이렇게 작게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되시겠죠?